오늘 이 그 주제를 같이 설계해 주시고 또 섭외해 주신 중앙성가대 김홍철 교수님을 모시고 사진을 활용한 명상과 치유를 청해 듣겠는데요. 요즘 이제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텍스트 기반에서 이미지 기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텔레그램이나 그 핀터레스트 같은 이런 그 SNS가 거의 뭐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젊은 층이 주로 그런 걸로 소통을 하죠. 복잡한 사유가 아니고 그냥 한번 딱 보고 아는 겁니다. 아까 이영경 교수님 단지 바라보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소통도 단지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되고 있죠. 근데 이 사진으로 가지고 또 명상을 매개로 하신다니까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김홍철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중앙성가대 포교사회과에 재직 중인 김홍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진 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된 건 제 취미가 사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 취미를 재활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이분은 영국의 왕 세손비인데 엊그저께 아이를 낳습니다. 출산하고 8시간 만에 찍은 사진이랍니다. 8시간 출산하고. 비법이 뭘까요? 자, 여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던 그 래퍼인데 김하은 18살짜리 래퍼가 1등을 했는데 명상. 근데 이 래퍼가 명상을 한다고 해서 엄청 유행을 하는 바람에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붐이 일어났답니다. 아까 그 케이트 미들턴은 출산을 명상과 호흡법으로 출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출산을 했기 때문에 8시간 만에 이런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게 세계 뉴스 토픽에 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사진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출산 8시간 후의 모습. 근데 이 래퍼가 또 명상을 했다고 해가지고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제이미 앤더슨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소나무 잡고 하는 명상을 그 평창에 와서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마하고 명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계속 스노보드를 타고 1등을 했습니다. 이 스노보드 그러면은 우리 지금 수국사의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수산 스님께서 이 스노보드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의 달마 스노보드배 대회를 개최하시고 전 세계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그 대회를 열고 훈련시키고 이래서 그때 수산 스님의 퀴즈들이 지금 메달을 따고 있어요. 아시죠? 누군지? 이번 은메달을 딴 우리나라 여자 컬링 선수들인데 고운사에 가서 이렇게 명상하는 걸 명상 지도를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제 아쉽지만 은메달에 머물렀으나 그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 이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의 기록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 치유 또는 명상, 호흡법, 관찰법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저렇게 지금 명상 붐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 불자들이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불자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자들은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이 현대적으로 이제 변형되고 있다는 거죠. 대중적 확산은 앞에서 사진으로 봤듯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명상은 상업화해서 상업적 접근,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 열흘 프로그램에 수백만 원씩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명상 기업을 표방한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벌써 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돈들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상, 수행, 참선, 간화선, 윗바사나 이거 전부 불교 자산인데 돈벌이는 다른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에서는 소림사에서 몇천억씩 벌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불교는 그러지 못하다. 그러니까 명상의 열매가
불교계로 떨어져 있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또 명상이 조직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또 우리는 거기서 제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세계화, 국경을 초월해서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인도에서 보내주는 명상 이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매일 아주 좋은 메시지들도 오는데 그 인도 사람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내주고 있는데 전 세계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좀 이런 논문에 쓰기가 좀 안타까운 왜냐하면 이 잘못 쓰면은 오히려 거기를 홍보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제 이 높아심과 좁은 소견으로 밴댕이 같은 속으로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활자화시키진 않지만 인도의 원네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1억 명 이상이 다녀갔고요. 엄청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인도에 그런 게 수십 개 단체가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그게 가장 큰 단체고 오쇼 라지니시 명상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수십 개 단체가 인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그분들이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지금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가 들려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선정수행, 참선수행, 간화성 여러 가지 불교적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대중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접근을 했다고 해도 오래 남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명상 프로그램으로 좀 가볍게 접근하면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종교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종교 중립적으로 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불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교단과 또 종단의 각 사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접근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했던 게 육군 청정 문화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온 국토가 청정하다라고 하는 그 유마경의 가르침 또 법화경에 나오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바탕으로 육군을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 그것이 우리 불교의 전통 속에 이미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현대 문화와 접목시켜서 재활용하자.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문화를 많은 부분이 이제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공연용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더 이상 설 무대가 없으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치유 명상과 연계시켜서 가면은 너무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그런 분들 중에서 불자가 굉장히 많다. 이 전통 문화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불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새로운 설자리 그리고 또 치유 명상을 할 수 있는 전문 문화 포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주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재미, 동기부여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불교계의 전통 문화의 장점들, 우수성 이런 것들을 치유 명상과 연결하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치유 효과를 기대하는 건 뭐 아까 많은 분들이 또 이경영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스트레스 해소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셔요. 저도 그런 점에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신적인 문제가 우울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 감정 조절 장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증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문화로 완화시키거나 치유하거나 또는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이 문화치유 명상의 또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명상을 거기다 그러면 포함시킬까? 그냥 북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산사에 가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또 풍경 소리 들으면서 있어도 치유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왜 거기에 명상을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체험한 결과가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을로 돌아가고 세속으로 돌아가면 다시 중생심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또 쌓이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쌓이지 않도록 바꿔 얘기하면 윤회 들지 않도록
스트레스에 윤회들지 않도록 하려면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데 그것은 불교의 명상법을 체득하고 함께 가면은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념처 수행을 이 북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입을 시작했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만 하는 것으로 치유가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나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누려면 지도력도 필요합니다. 그때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 수행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명상에서 좀 간과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성제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해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이 명상 방법, 수행 방법을 좀 응용하자. 그리고 그게 불교적인 이 정서를 갖고 신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신도로서 정체성을 갖고자 한다면 사불개정이라고 하는 불법성 계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이제 불교적 수행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치유 명상의 영역은 이제 영상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영역이 있는데 그 영상 영역은 제가 하는 사진은 아주 간단한 거지만 또 아까 혜림 스님이 하신 그 칼라 테라피 메디테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절에 가면은 뭐 부처님을 뵌다든가 태화를 본다든가 불화를 뭐 그린다든가 이거 전부 영상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움직이는 동영상부터 고정된 사진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 보는 모든 문화들이 이제 영상과 관련된 것이고 안근청정 문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소리와 연결된 것은 또 아까 이제 그 음악과 연결된 거 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소리와 연결돼 있고 지금 또 스님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것은 연불 치유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 연불을 좀 치유 명상으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또 우리 학교의 스님들 석박사 과정에서 함께 논문들을 쓰고 계시고 해서 그쪽도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향기 치유는 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향기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런 자연의 향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절 주변에 있는 그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절에 가면은 항상 소나무가 있고요. 그 절의 그 담벼락이라든가 방은 전부 황토를 많이 바르거든요. 그런데 이 황토와 그 소나무 향, 육송의 향이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치유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절에서는 이 향기 치유를 많이 활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현대에 맞게 재활용하자, 좀 더 개발해보자 이런 것이고 이제 음식 입으로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 문화, 차 문화 이런 것도 이제 새로운 치유 명상. 그러니까 사찰 음식을 우리가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외국에서 뭐 열심히 이제 와서 배우고 먹고 그러면서 국내보다 외국의 전문가들, 음식 전문가들이 지금 드시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달 여행비를 1억 5천만 원을 내고 전세기를 타고 30명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0명이 전세기를 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 왔냐면 진관사에 와서 사찰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점수를 줬습니다. 한 달 여행비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외국인들은 가치를 높게 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진관사에 그 미국 백악관의 수석 주방장이 와서 하루 이틀 묵으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부통령 부인, 대통령 부인들에게 음식을 해주니까 그것이 이제 홍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찰 음식이나 우리 차 문화가 굉장한 치유의 음식인데 그 치유의 음식을 단순히 먹기만 하면은 손님 접대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그 음식이 치유와 명상의 효과가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고 이제 운동 분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무동
그 다음에 태극권과 같은 것을 치유 명상과 응용을 해서 절에서 신도들이 또는 사회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개발을 하고 지도자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진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 치유 명상은 사실 원리는 앞에서 얘기한 사념처 수행 방법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사진이라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사진 활동이라고 했는데 그 사진 활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촬영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행위가 있습니다. 촬영을 하든 보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진을 해도 관계가 없으나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자연을 보여주거나 또는 뭐 어떤 그 좋은 경관을 보여주거나 이거 다 치유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대면하고 그것을 그 표면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것이 소멸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가장 효과적인 사진은 자기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다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 얼굴 속에 또 저 모습 속에 저 사진 속에 어떤 느낌이 들까를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상의 시작은 관찰이고요.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의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일어난 모든 현상은 소멸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런 현상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속에 번뇌망상 또는 우울, 슬픔, 비탄, 고통, 불쾌와 같은 스트레스 요인들, 그 다음에 분노나 또 어리석음이나 우울과 같은 마음들을 소멸하고 변화하게 가는지를 한번 관찰해 봤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사진치유 명상입니다. 어디의 모습일까요? 몇 년 전에 그 인도의 그 성도절 때 그 인도에 가서 이제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걸 잡기 위해 가지고 조그만 턱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카메라 들이대니까 인도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주 즐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저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한번 잠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속에 내가 서 있어요. 제가 서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호텔 앞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저 문을 붙들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려서 아마 저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제 눈에 저 사진이 비춰지고 저 모습을 찍을 수 있었던 건 인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 아이 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얼굴 속에 정말 그 부성애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 눈에 까만 걸 칠해놨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0살 이하의 어린애 아이들이 애군을 쫓기 위해서 엄마들이 저렇게 저걸 칠해주는 문화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 아주 남매인데 제가 사진을 찍겠다고 그러니까 포즈를 취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얼굴을 보이시나요? 어떤 표정이신가요? 왜 저러고 계실까요? 한번 자, 멋진 여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잡았는데 그 사진을 보내준다고 이메일 주소를 받았는데 이메일이 안 가더라고요. 자, 그 인도의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미얀마의 할머니들입니다. 그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제 저분들의 눈을 통해서 한번 저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분들의 마음을 들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마음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 내 사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반드시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그런 추억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내면에 잠재되고 있는 마음의 현상들을 자기가 다시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치료 명상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사진치료가 1960년대부터 이미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 연구된 성과들은 이 지금 자료집에 다 실어놨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사진치료는 어디에서 응용됐느냐 하면 정신과 치료에서 운영이 됐고, 활용이 됐고, 그리고 상담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 성과들을 제가 보면서 사진치유 명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 60년대부터 사진치료를 했던 분들의 연구 방법이 불교의 사념처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사념처 방법을 배웠을 텐데 그 어느 그 연구 성과 내에도 이것이 불교적이고 그 다음에 사념처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공부한 우리들이 보면 이것은 100% 사념처 연구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그 사진 치료를 활용하는 분들이 점차 불교 명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불교의 수행 방법을 활용하면서 이 사진 치료가 이제 사진 치유 명상이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제 이전의 선행 연구자들은 사진 치료로 끝냈어요. 근데 사진 치료라고 그러면 일정한 회기가 있고 정해진 기간을 하면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슬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해서 8회기, 12회기 많은 돈을 주고 치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끝나고 모두가 그 다음부터는 해피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원적 치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자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 명상의 방법을 활용하고, 그 명상의 방법에 저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사념처인데, 사념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념처경에서 얘기한 것을 요약을 하면은 37조도품이 됩니다. 37조도품은 사념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또 그것이 응용된 윗바사나나 또는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 방법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방법을 보완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 응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미 부처님께서 27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다.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을 접근해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제 다시 가서 그 인도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 근데 그 스님이실까요? 절에 기원정사에 앉아 계시니까 다 스님으로 보입니다. 여튼 그래도 저렇게 앉아서 저분이 경전을 독송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더 이상 걸음걸이도 어려운 90이 넘으신 그 스님이신데 아주 천천히 그 기원정사를 거닐고 계시는 스님 모습을 하나 잡았습니다. 스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눈매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스님의 그 예리한 눈매가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선정이 들어 계시는 스님의 모습도 우리가 지금 이제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얼굴 사진을 보고 자기 마음을 보는 부분도 있으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면은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사진들을 바탕으로 명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모습, 불상의 모습을 보고
그걸 마음에 띄우면서 연불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상 연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바라보면서 또는 사진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사진의 현상을 올려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불필요해진 분들은 사진 그런 영상을 모두 지우고 또 명상하는 이제 깊은 방법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이제 그것을 화두를 통해서 가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거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단박에 한 번에 돈수 이 방법으로 들어가는 수승한 수행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진으로 아까 우리 서재양 박사님이 전통 한국 불교 수행하고는 다르게 접근한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요, 수행을 아주 오래한 전문가용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 사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진 치유 명상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가 개발했지만, 하나는 가장 쉬운 단계는 자기 사진 관찰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그 인식을 공유하는데, 이거 자기 사진을 관찰하는데 이게 될까? 그래서 제가 직접 절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얼굴을 이렇게 크게 띄워주고, 그리고 관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대상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그 사진 속의 모습을 설명하게 했어요. 결국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데, 많은 분들이 한번 입만 열리면 굉장히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모습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기가 찍은 사진을 관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는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이고, 이것도 사진 치료에서 많이 썼던 것이고, 이 사진을 찍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 자유롭게 찍게 해도 자기가 생각한 걸 찍게 돼 있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잠재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것을 현재화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이것도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할 수가 있다고 보고 이제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사진 치유 명상을 생각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 같이 아주 사진 찍는 게 너무 쉬워졌고 공유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주고받을 수 있고 찍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진을 반드시 인화를 해가지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사진 치유 명상을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최고의 카메라로 가장 좋은 사진을 꼭 한 장씩 또는 몇 장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이제 저는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표정을 잡지만, 그 표정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사진, 일어난 상태의 사진, 일어난 후의 사진, 이런 것들을 여러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면서 다들 그 여여하고 여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윽한 눈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나 사진으로 찍으면 매 순간 표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순간순간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얼굴로 나타난다는 것을 사진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사진과 체험 영상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식들이 이제 쉬워졌고 가능해졌고, 또 명상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활용하기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보는 과정에서 억압된 마음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대면하는 기능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런 면에서 사진 치유 명상의 효과를 제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서로 찍어주고, 그리고 찍은 걸 공유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단체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나 가능한데 누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진 치유 명상을 하려면 세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괜찮다, 잘 찍었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20년 찍으니까
이제 조금씩 그 얼굴을 찍을 수 있게 됐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몽골에 가서 750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현상을 해주면서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한다라는 게 말은 쉽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치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알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진 치유 명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이것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을 갖게 되고, 저는 불자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이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치유 명상을 배운 지도자는 이제 이 포교에 활용이 가능한데, 스님들께서 하신다면 효과는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찰과 함께 포교 활동을 하는 종무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도 사진 치유 명상을 곁들인다면 더 효과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사진을 보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모습이나 또는 연꽃이나 또는 입정에 든 스님들의 사진을 활용한다면 신심고양에도 좋고 포교에도 도움이 되면서 다양한 그 사진 치유 명상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나머지 상세한 얘기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